네, 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 양천석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이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드로이드가 또 새 버전이 나왔어요. 네, 참 개발자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말라고 저희가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 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새 버전이 나와서 벌써 이제 개발자 프리뷰 버전 1이 3월달에 출시가 되고, 얼마 전 4월에 또 버전 2가 나왔는데요. 안드로이드 N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개발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애드보케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팀은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릴레이션십 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는 일을 말씀드리자면은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분들이 더 좋은 앱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직접 원투원으로 특정 앱 개발자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동영상 같은 걸로 손발이 오그라드는 내용들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크게 정리해 보자면은 먼저 안드로이드 베타 프로그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전체 안드로이드 N 디벨로퍼 프리뷰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N N 버전의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어떤 것들을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지금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N이 M보다 또 L만큼 다양한 피처들이 많이 추가되지 않았지만 또 개발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보다는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개발자 문서, 그다음에 번역 퀄리티가 굉장히 참신하지만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번역 퀄리티가 좀 참신하고 업데이트가 좀 안 되어 있지만 한글로도 문서가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시간 내서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안드로이드 N 개발자 프리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진짜 빨리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솔직히 3월에 프리뷰를 한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안 믿죠. 어떻게 3월에 어떻게 잘 돌지도 않는데. 그런데 진짜 3월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고,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3월에 거의 알파 버전을 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지만 저희가 알파 버전 단계에서도 바로 이제 낸 거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저희가 빨리 버전을 공개해야지 외부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그걸 살펴보고, 그래서 피드백을 주시면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무리한 일정이라도 빨리 공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더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발자 여러분들도 더 쉽게 참가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안드로이드 베타, 이번에 개발자 프리뷰 베타 하고 지금 신청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웹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원한 디바이스 인롤먼트만 하시면은 바로 OTA로 개발자 프리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스템 이용지 받아서 직접 이렇게 패스트부트로 굽는 거에 비교해 보시면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드백을 또 다양한 개발자분들부터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 끝난 이후에도 저에게 많은 피드백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로드맵 잠깐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4월 중반 5월 넘어가고 있죠. 프리뷰 1이 첫 번째 버전이 3월 초에 출시가 됐고, 굉장히 일정을 잘 지켜서 저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프리뷰 2가 4월 13일에 발표가 됐어요. 이제 프리뷰 1 알파고 이제 프리뷰 2가 베타 단계인데, 5월에 이제 IO가 있으면은 베타 2 버전이 한번 나올 거고요. IO 이후에 아마. 그 다음에는 6월 정도면은 저희가 최종 SDK를 픽스된 파이널 SDK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저희 개발자 문서에 가셔도 바로 안드로이드 N API를 확인하실 수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타겟 SDK를 N으로 하셔갖고 앱을 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뷰 5, 7월 정도에는 SDK는 6월 정도에 픽스를 한다면은 실제 시스템 이미지는 아마 7월 정도에 거의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실제로 큐스트리에 사용자들이
그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손에 안드로이드 N으로 동작한 디바이스를 들려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올 가을이에요. 그래서 참 네,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이 아주 기쁘게도 이제 막 M 뭐 대응한다 끝났다 다 이제 끝났구나 했더니 바로 또 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저희도 놀랍도록 지금 굉장히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기존보다 더 빠르게 그 안드로이드 N은 릴리즈가 될 것 같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드로이드 베타 프로그램 말씀하신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바로 그냥 그 인롤 디바이스만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디바이스로 OTA로 날라옵니다. 프리뷰가 그 뭐 팩토리 리셋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근데 아직 그 알파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생활에서 실생활에 사용하시는 폰에 이 인롤을 하시는 그 우를 범하지는 마시고요. 그 개발 이런 거 되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개발용 그 디바이스 사달라고 하신 다음에 6P나 5X 근데 저는 6P를 권장드립니다. 뭐 그래서 사셔서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드백 저희가 계속 열심히 피드백 받고 있고요. 뭐 안드로이드 N 개발자 커뮤니티, N 이슈 리포트를 다 하실 수 있지만 영어로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영어가 좀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시면은 구글 코리아에 있는 저나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지금 행사에서 끝나고 발표 끝나고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안드로이드 N 그 베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죠. 개발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크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멀티 윈도우, 배터리 옵티마이제이션, 다른 말로 하면 그 악명 높은 도즈, 데이터 세이버, 백그라운드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멀티 윈도우 서포트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유저 입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될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귀찮은 일이 될 겁니다. 속이지 않을게요. 그래서 멀티 윈도우 서포트를 하고요. 그래서 멀티 윈도우라는 게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뜰 수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 화면에 액티비티가 뜰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신만만하게 다양한 방식을 다 지원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크게 스플릿 스크린, 화면을 분할해서 쓰는 것과 픽처 인 픽처 모드, 그 다음에 프리폼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스플릿 스크린 모드만 거의 중점적으로 사용될 것 같고요. 픽처 인 픽처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TV를 개발하시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프리폼 모드는 죄송하지만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저희 테스트 디바이스 중에 이거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특히나 뭐 삼성 계신 분들 더 잘하시잖아요. 저희 삼성에서 잘하시는 거 저희 따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폼 모드는 그냥 프리폼 모드가 있다. API도 있지만 아직 실 디바이스에는 저희 그 테스트하실 수 있는 디바이스에는 아직까지 기능이 이네이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멀티 윈도우 서포트를 하려면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아마 저 EU 세션에 안드로이드 세션에서 그 저희 GD 김태웅님이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좋게 말해서 별거 안 하셔도 돼야 돼요. 왜 별거 안 해도 자동으로 돼야 되느냐? 이 말에 함정이 있다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안드로이드가 원래부터 다양한 스크린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앱이 원래 그 다양한 그 유명한 그림 아시죠? 뭐 스크린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쪼개져 있는 그 프래그멘테이션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앱을 동작하도록 만드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멀티 스크린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을 변경하진 않았어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설렁 한 화면에 두 개의 액티비티가 보인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액티비티만 온 리전 상태를 갖게 됩니다. 사용자 포커스를 갖고 있는 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있는 기능인데 시스템 환경 설정이 바뀔 때마다 on configuration change 콜백을 호출해주고 그래서 런타임 창에서 configuration change를 처리할 수 있는 이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멀티 윈도우를 구현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다양한 화면 크기와 다양한 오리엔테이션과 다양한 런타임 체인지를 잘 핸들하도록 잘 구현이 되어 있다면은 별거 안 하셔도 멀티 스크린을 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제 좀 함정이 있다는 거 잘 아실 테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멀티 윈도우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후에 더 자세한 세션이 이어질 거니까 도즈 말씀드릴게요. 그 마시멜로에서 추가된 것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기능 중에 하나죠. 그 런타임 포미션이 끝판왕이냐, 도즈가 끝판왕이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그 마시멜로우 상에서 그 마시멜로우 버전에서 도즈 모드라는 게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배터리를 아껴보자.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배터리인데 안드로이드가 타사 플랫폼에 비해서 배터리 소모가 심하다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즈가 어떤 식으로 동작했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디바이스가 보시면 그 디바이스가 여기 조건이 있죠. 그 스크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 배터리를 사용 중인데 디바이스가 한동안 움직임이 없으면은 도즈 모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이크락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다 하실 수 없고 네트워크 작업을 할 수 없고 GPS, 와이파이 스캔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게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N 리리즈 이번 앱 버전에서는 도즈 모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 한 가지가 더 조건이 더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도즈는 강력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실생활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쓸모가 없었냐? 그 디바이스가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한두어 시간 있어야지만 도즈 모드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에 뭐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그 휴대폰 충전을 깜빡하고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도즈 모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 N에서 추가된 도즈 모드는 화면이 꺼져 있기만 하면 화면이 일정 시간 동안 꺼져 있기만 하면 설령 디바이스가 주머니 속에 있어서 이동 중이라 하더라도 도즈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 이때 기존 도즈와 마찬가지로 모든 제약 조건을 다 걸면은 기존 어떤 서비스들의 치명적인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위치 정보 기반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 이동 중인데 휴대폰 그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동 중이면은 위치 기반 서비스는 안 되는 거냐. 그런 문제는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도즈 라이트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안드로이드 N에서 추가된 이 새로운 도즈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은 기존 능력과 같은 모든 제약 조건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액세스만 제한이 되고요. 네트워크만 사용하실 수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 뭐 잡 스케줄러나 뭐 알람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잡 스케줄러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거나 싱크 어댑터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작업이 지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현재 이 두 가지 제약 조건만 걸리는 도즈 모드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 디바이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일정 시간 동안 있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존 풀 도즈 상태로 이제 다시 또 진입하게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스크린이 꺼져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디바이스가 이동하든 말든 관계없이 좀 가벼운 도즈 상태, 도즈 1단계에 들어갔다가 그 상태에서 디바이스가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풀 도즈, 이전 안드로이드 마시멜로에 추가된 도즈 상태로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면은 명확합니다. 도즈 모드가 안드로이드 N에서의 문제, 앱 스탠바이 모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고요. 도즈 같은 경우에 한 단계가 그 맨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이 내용이 추가돼서 화면이 꺼져 있고 배터리 상태에서 추가되는 그 도즈 모드가 추가됐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용을 하실 수 없다. 이 부분을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도즈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질문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그 기존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대응을 위해서 도즈 대응을 이미 끝내셨으면 사실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보다 그 제약 조건이 더 추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앱의 성격상 기존 마시멜로 버전에서는 내가 도즈의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 앱은 뭐 항상 이동 중에만 사용되는 앱이니까. 그래서 도즈 대응을 안 하셨다면은 이번에 그 새롭게 추가된 안드로이드 N 같은 경우에는 그 도즈의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디바이스가 이동 중인 상태에서도 도즈 모드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뻔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잡 스케줄러나 GCM 네트워크 매니저를 이용해 갖고 뭐 백그라운드 잡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연결되거나 뭐 배터리 충전 중인 조건에 따라서 작업이 수행되도록 작업을 미뤄두거나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빈번하게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백그라운드에서 알람 매니저를 통해서 set 알람 클락, set exec and allow while idle 뭐 이런 API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바로 어떤 응답해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하이 프라이어리티 GCM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냥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이 내가 화면이 꺼져 있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네트워크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런 기능은 포그라운드 서비스에서만 포그라운드 서비스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앱을 구성하시면은 계속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구글 플레이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구글 플레이 정책에 허용하는 어떤 UX 유저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다면 유스케이스를 갖고 계신다면은 사용자에게 직접 뭐 화이트 리스팅을 도즈 화이트 리스팅을 배터리 최저가 화이트 리스팅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이거는 힘드실 거예요. 이런 앱은 굉장히 케이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건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참 구글이 여러 가지로 참 유능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예, 똑똑한 회사인데, API 이름 짓기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GCM 네트워크 매니저가요, GCM하고도 관련이 없고, 네트워크랑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 GCM 네트워크 매니저가 뭐냐면요, 이게 잡 스케줄러라고 되게 알기 쉬운 이름을 갖는 API, 좋은 API가 있는데, 이 API의 최고의 문제점은 API 레벨이 높다는 거예요. 21인가? 그래서 아마 이게 롤리팝인가 마시멜로에서 롤리팝이 추가됐나요? 약간 이게 어떤 특정 조건, 특정 이벤트를 트리거를 받아갖고 이런 작업들을 백그라운드 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API인데 이 API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 참 이름이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서 이 잡 스케줄러를 대체하기 위한 API로 나온 게 GCM 네트워크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GCM하고도 관계없고 네트워크랑도 관계없고 백그라운드 작업을 처리할 때 특정 조건에 맞춰서 처리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API 이름도 아주 기가 막히죠. set exact and allow while idle 하면은 마치 정확한 시간에 어떤 백그라운드 작업이 수행될 것 같지만 전혀 exact 하지 않습니다. 최소 도주 상태에서는 15분에 한 번 정도씩 랜덤하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저희한테 너무 물어보지 마세요. 원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린 건 데이터 세이버인데요. 요거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있던 기능이에요. 기존에 앱별로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있었는데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용자가 모바일 네트워크, 와이파이 말고 모바일 네트워크, 돈을 지불해야 되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나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앱들은 모바일 데이터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제안을 거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유저를 위해서. 근데 그 기능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용자가 이 메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이거를 켜놨는지 꺼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백그라운드에 있다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왜 사용할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퀵타입에서 또 바로 데이터 세이버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메뉴가 사용자가 손쉽게 이 데이터 세이버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의 네트워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용자들이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는 API가 추가가 됐어요. 사용자가 현재 데이터 세이버를 켜놨는지 꺼놨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세이버를 켜놨는지 꺼놨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바뀌었을 때 해당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인텐트 같은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갖고 커넥티비티 매니저 단의 API를 호출하시면은 사용자가 데이터 세이버를 켜놨는지, 사용자가 데이터 세이버를 켜놨지만 내 앱을 화이트리스트 해줬는지 등등을 아실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떤 네트워크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네트워크 작업이 안 되네 했을 때 왜 안 되는지, 데이터 세이버를 켜놨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폴백 시나리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성능 관련된 백그라운드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변경사항입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가장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되는 게 광범위하게 개발자분들에게 백그라운드 작업들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큰 특별한 제약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나리오들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지만 이와 반면에 성능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트레이드 오프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살펴본 바 중에 한 가지 사용자의 경험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인플리트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정확하게 인플리트 브로드캐스트가 뭔지는 잘 아시겠죠? 시스템에서 딱 보내준 브로드캐스트인데 특정 타겟 패키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당 브로드캐스트를 받겠다고 등록한 모든 애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해당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를 받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많이 등록되어 있으면은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들이 갑자기 깨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의 속도가 메모리 부족해서 느려지거나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커넥티비티 체인지입니다. 이 커넥티비티 체인지가 일단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이게 뭐냐면 와이파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받아서 수신해서 작업을 처리하는 앱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와이파이 붙었을 때만 뭐 사진을 업로드하겠다. 그런 굉장히 흔한 시나리오들이잖아요. 이런 걸 했더니 문제가 뭐냐? 이 커넥티비티 체인지 저희 이제 프로젝트 볼타라고 해서 배터리 최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 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폰에는 이 프로젝트 볼타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떤 배터리 사용량을 앱의 배터리 사용량을 얘가 다 보고를 해줍니다. 저희 회사로. 그걸 봤더니 어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이벤트를 받는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40개가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딱 발생할 때마다 40개의 앱이 켜졌다가, 백그라운드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켜졌다가 꺼졌다가 난리를 치게 되면은 실제로 뭐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 앱 자체 전체 그 플랫폼의 성능 자체가 버벅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구글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깔끔한 해결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안 쏴줍니다. 네,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주요 적용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그 커넥티비티 체인지 이벤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N 이상으로 타겟을 하고 계시면은 이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받으실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태틱하게 등록하는 거는 그 매니페스트 상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선언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장점이 뭐냐면은 앱이 실행 중인 아닌 상태에서도 해당 인텐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플랫폼 입장에서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받을 수 없다, M 타겟인 경우에는 이 이벤트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리지스터 리시버를 통해 갖고 다이나믹하게 등록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매니페스트 상에 스태틱하게 받는 경우에는, 스태틱하게 등록하신 경우에는 이 커넥티비티 체인지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나머지 두 가지 더 강력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뉴 픽처랑 뉴 비디오, 이 인텐트는요, 여러분의 앱이 타겟을 N을 하든지 M을 하든지 관계없이 아예 시스템이 제거가 됐어요. 이거 왜냐하면은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카메라 성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직접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카메라가 느려요. 반응도 느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많이 앱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 한 가지 원인이 저희 이제 카메라 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진을 찍으면은 뉴 픽처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인텐트를 딱 쏴주죠. 근데 이거를 딱 받아갖고 수많은 앱들이 새로운 사진이 왔으니까 난 이거 뭐 이미지 프로세싱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해야 되고 뭐 사용자 노티도 해줘야 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등록되는 수많은 앱들이 이 인텐트를 받아서 작업을 처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나 사진 한 장 찍고 다음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데 이 인텐트 때문에 다른 앱들이 막 떠갖고 시스템이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과 이 뉴 픽처와 뉴 비디오는 사실 저희 시스템이 보내주는 인텐트는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보내주는 인텐트는 아니고 카메라 앱 아니면 다른 기타 다른 서드파티 카메라 앱에서 보내주는 인텐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예 없애야 되겠다. 기존의 하이 호환성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용자 경험을 크게 해치고 저희 시스템에서 보내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없애야겠다라고 해갖고 안드로이드 N부터는 이 두 가지 인텐트는 쏘실 수도 없고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 여러분의 앱이 이 부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는 이제 좋게 말씀드려요. GCN 네트워크 매니저나 잡 스케줄러 등등을 이용해갖고 작업을 처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도 다양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있을 테니까 발표 끝나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개발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새로운 피처들을 쭉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알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알림정이 많이 바뀌었고, 룩앤필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렇게. 룩앤필이 완전히 바뀌었고, 다이렉트 리플라이라고 해서 노티피케이션 상에서 바로 대답할 답글 달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그룹핑이라고 해서 한 앱에서 쏜 알림들은 묶어서 보여주는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다 좋고요. 특별하게 고민하실 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하실 때 리모트 뷰를 이용해서 커스텀하게 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룩앤필이 너무 안 어울리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지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스커트 다이렉트 액세스, 디렉토리 액세스라고 해서 기존의 그 M에서 런타임 퍼미션 내면서 그 사용자들이 되게 깜짝 놀란 게 그 라이트 익스터널 스토리지 권한 같은 경우에는 그 문구 메시지가 굉장히 무서워요. 뭐 이 앱이 무슨 너의 사진, 뭐 기타 등등 다 그러니까 이 앱의 모든 건 다 보여줄 거냐 거의 이 수준으로 물어보니까 사용자들이 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거는 앱이 특정 디렉토리만 그 권한을 특정 디렉토리만 읽거나 쓰도록 권한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다이렉트 부트라고 해갖고 기존에 만약에 여러분의 그 디바이스를 암호화를 하셨으면은 그 앱이 이제 디바이스가 재부팅되면 이 화면 보실 거예요. 뭐 패턴 입력하라고. 패턴 입력을 하지 않으면 부팅 과정이 끝나지 않고 그때 그 전까지는 어떠한 그 앱의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그 내 잠자는 사이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뻗어서 재부팅이 됐는데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부팅이 완료가 안 돼서 그 아침 알람이라든가 아침에 그 알람 클락 같은 것도 동작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니면 전화를 아예 놓친다, 미스 콜이 생기다거나 그런 그 부팅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꼭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무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알람이라든가 아니면 전화 수신 이런 것들은 그 다이렉트 부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간단히 말씀드려갖고 이 다이렉트 부트를 사용하시면은 이 화면이 없어져요. 그 패턴을 입력하는 부팅 과정에서 패턴을 입력하는 이 화면이 없어지고 부팅이 끝나면은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에 넘어가고 다음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 아직 사용자 인증이 안 끝나서 그 정상적으로 이 패턴을 입력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바로 이 부팅 첫 화면으로 홈 화면으로 나오고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니페스트상에 선언을 하시면은 이 과정에서도 몇몇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알람 시계라던가 그냥 전화 콜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그 부팅이 완료된 이 사용자 인증 과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기능들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 부트 기능을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런처 쇼컷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노바 런처에서 구현된 그 기능인데 어떤 앱이 런처 쇼컷 특정 컨텍스트 어웨이하게 어떤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화 앱이라면은 내가 런처 쇼컷을 전화 앱 아이콘에 등록을 해갖고 런처 전화 앱을 롱프레스 한다거나 하면은 특정 연락처를 바로 거기서 뭐 앱에 진입하지 않고도 바로 전화에 걸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게 런처 쇼컷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만 아직 런처 앱에서 이 기능을 지원해줘야 돼요. 런처 앱에서 이 기능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글 공식 런처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진짜 발빠르게 노바 런처 만드시는 이 케빈 베어리가 벌써 이거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바 런처에서만 아마 지금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퀵 세팅을 바로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퀵 세팅 타일 API도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뭐 멀티플 로키라고 해서 기존에는 어떤 디바이스의 언어 설정을 하나만 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언어를 설정할 수 있고 앱상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언어들을 설정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저희가 뭐 한국에서 나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잘한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퍼스트 랭귀지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두 번째로 영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은 뭐 크롬 브라우저 같은 거 쓰실 때 영어 사이트가 맨날 한국어로 번역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귀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한국어랑 영어 나 둘 다 잘한다고 해놓으면은 뭐 앱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얘가 영어 사이트지만 사용자 첫 번째 언어는 한국어고 두 번째 영어니까 나 그런 뭐 번역하시겠으니까 한국어를 안 띄워도 되겠구나 이런 좀 트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개발자 앱의 성격에 따라서 뭐 사전 앱이라든가 아니면 뭐 브라우저 앱이라든가 이런 몇몇 앱의 성격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코드 관련해서 널리 사용된 non-IC4j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혹시 이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은 패키지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라이브러리 사용하시면은 APK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바 8 관련돼서도 저희가 자바 8 서포트가 추가가 됐고요. 다만 뭐 풀셋은 아니고 몇몇 제한적인 기능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기라고 하는 새로운 툴 체인을 사용하셔야 되고 뭐 타겟 SDK가 N이냐 아니면 이전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범위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던 람다 표현 형식이 가능해요. 디폴트 스태틱 인터페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타겟이 N 이상인 경우에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려갖고 좀 잘 얼만큼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서가 잘 제공되고 있으면 문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은 N에서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생겼는데 개발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느냐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멀티 윈도우 모드가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앱이 동작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죠. 커넥티비티 체인지, 뉴 픽처, 뉴 비디오 이펙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도주 모드에서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데이터 세이버 모드에서도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템플릿이 완전 로게이트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의 앱에서 쏘는 알림들이 이 새로운 노티피케이션 템플릿과 잘 어울려져서 표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런 게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도요,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은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가 현재 발전하고 있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앱을 만들도록 개발자분들을 좀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굉장히 개발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드 오프를 봐서 개발자분들이 여전히 하고 싶은, 구현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용자의 어떤 사용 경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의 사용 경험을 해치지 않는 그런 어떤 골든 포인트, 황금 비율을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자 여러분들은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다양한 화면 크기, 특히 화면 오리엔테이션들을 지원하는데 한국 앱들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멀티 윈도우 서포트도 그렇고 저희가 안드로이드 자체가 다양한 폼팩터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멀티 스크린을 지원하는 게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앱이 아직까지 멀티 스크린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번에 멀티 윈도우 지원과 더불어서 한번 다양한 화면 크기, 그다음 랜드스케이프와 호리젠탈 모드를 모두 랜드스케이프, 포트레이트 모드를 모두 지원하도록 앱을 한번 어떤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그라운드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모리라든가 배터리 성능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계속 점진적으로 백그라운드 작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어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나 백그라운드 서비스, 기타 등등의 다른 백그라운드 작업들이 정말 필요한지, 그 다음에 다른 GCM 네트워크 매니저나 잭스젤러 등을 통해서 다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권장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점점 더 많은 제약 조건들이 추가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히스토리언이나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앱에 사용하고 계신 배터리 사용량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배터리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사용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 앱에서 요구하는 권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진 않은데 북미나 유럽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저들보다 더 센서티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앱에 사용하고 계신 퍼미션들이 정말 꼭 필요한 퍼미션들인지 아니면은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퍼미션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앱에서 정말 꼭 필요한 퍼미션만 권한만 요청하도록 여러분의 앱을 수정하시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단해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가 개발자분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씩 제약사항이나 어떤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방향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앱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앱을 만드시는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주요한 사용자에게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더 좋은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말씀드렸고요. 리퍼런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안드로이드 N 프리뷰 다큐멘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도 나와 있고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영문으로 보시는 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프리뷰 2가 나오는데 아직 업데이트 같은 게 조금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웃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가능하면 네, 영문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문서 중에 그 Android N4 Developers랑 Behavior Changes 항목을 잘 살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N 관련돼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샘플도 제공되고 있고요. 뭐 멀티 윈도우 관련된 거나 노티피케이션, 뭐 다이렉트 스코프 파일 액세스, 그 다음에 뭐 다이렉트 관련된 샘플 코드가 그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그 만약 실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N API를 하실 때 그 실제 만약 기존에 이미 상용 서비스 중인 앱에서 이 API를 확인하시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버전 체크하셔서 분기를 타실 거잖아요. 이럴 때 아직 N 같은 경우에는 빌드 버전 그 SDK 버전 넘버가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 뭐 24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혹시라도 2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드코딩으로 24 이상이면은 뭐 이 API를 호출해라 라고 했다가 버전 나중에 SDK 버전이 뭐 25가 되면은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하드코드 하지 말고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빌드 컴퓨터에 이제 list n이라고 API를 추가해놨어요. 그래서 해당 API 호출하셔갖고 true가 리턴되는 경우에 한해서 npreview SDK API를 호출하시면은 이후 어떤 SDK 그 버전 넘버에 걱정하시지 않고 N API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뒤에 있을 거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